안녕하세요. 블루헤븐입니다. 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어릴 적엔 무서웠고 사춘기 시절엔 피하고 싶었으며 어른이 된 후에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이 없으셨고 그나마 하는 말이라고는 밥 먹었냐? 일찍 다녀라, 조심해서 가라 같은 단답형의 질문뿐이었죠. 따뜻한 포옹이나 다정한 눈빛은커녕 늘 무뚝뚝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분입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웃지 않으실까? 왜 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시면 됐네 한마디로 식사를 마치셨고 어머니가 새 옷을 입고 나오시면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손을 잡거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기억에 없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낯선 사람들 같았달까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제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실 뿐이야.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저 아버지의 행동을 감싸주려는 변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사랑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는 그냥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며칠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에 계셔. 빨리 와라. 모든 것이 정지된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야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과 혹시 이대로 아버지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눈만 깜빡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저에게 가장 큰 산이었고 강철 같았던 그분이 이렇게 작고 힘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건장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지셨고 늘 굵고 힘있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결국은 나이 드시는 한 사람이었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였구나. 의사는 큰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식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환자분의 의지와 가족분들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회복하실 때까지 저는 아버지가 평생 사셨던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집안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시골집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집안에는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낡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지역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현관 옆에는 아버지가 농사일할 때 쓰시던 달고 다른 가죽 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가 앉으셔서 신문을 보시던 삐걱거리는 의자까지.
처음에는 그저 정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정말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무뚝뚝한 흔적을 찾아보며 어쩌면 어머니의 말씀처럼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다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과 오래된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제법 무게가 나가는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지금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리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아버지의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잉크도 바래서 읽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젊은 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살 무렵 가난한 시골 청년이셨습니다. 일기의 첫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5년 3월 15일. 오늘 드디어 서울로 떠난다. 어머니는 울면서 보내주셨다. 나는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것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 성공하겠다는 꿈 하나만을 품고 혈혈단신으로 도시로 상경하셨던 거예요.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과 흙먼지 묻은 열정뿐이었던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셨습니다. 일기에는 그 시절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간다.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는 일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오늘은 비가 와서 일을 못했다. 저녁도 굶었다.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지게를 지고 오르막을 오르내리던 청년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일기 곳곳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환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6년 4월 3일. 오늘 천사를 만났다. 시장에서 쌀포대를 나르다가 넘어진 나를 부축해준 여자가 있었다. 맑은 미소와 깊은 눈을 가진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맑은 미소와 깊은 눈을 가진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된 눈빛과 순수한 열정을 보았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친 곳이 없는지 걱정해 주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아버지의 글씨에서 설렘과 감동이 묻어나왔어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신분도 환경도 너무나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처럼 끌렸고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일기에는 그들의 첫 만남부터 조심스러운 연애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영희였다. 영원할 영의 기쁠희. 이름처럼 그녀는 내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 밤에도 그녀를 만났다. 담 너머로 손을 내밀어주는 그녀의 손은 정말 따뜻했다. 밤늦은 시간 몰래 담을 넘어와 그녀를 만나던 아버지의 모습이 일기장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늘 용기를 주었고 아버지는 그런 그녀 덕분에 힘든 도시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영희가 있어서 이 힘든 생활도 견딜 수 있다. 그녀는 내게 희망이다. 오늘 그녀가 도시락을 싸와 주었다. 이런 정성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을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영희야, 나는 꼭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큰 집에서 살게 해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줄 거야.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일기에는 그날의 충격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976년 8월 15일. 오늘 영희의 아버지를 만났다. 아니, 만났다기보다는 모욕을 당했다. 천박한 시골놈이 어디 감히 내 귀한 딸을 넘봐. 그 아버지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돈 봉투를 던지며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앞에 돈다발을 던지며 말했다. 이거 가지고 꺼져.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평생 처음 겪어보는 모멸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모멸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욕감과 절망감이 일기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일기에는 그 편지의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민철 씨, 우리 도망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둘이 살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큰 집도 예쁜 옷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그녀의 삶이 불행해질까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때의 아버지 심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너의 손을 잡겠니? 너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야 해.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영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라. 미안하다.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일기에는 그 후에 절망적인 나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아버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일기에는 그 암울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1977년 2월 14일.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멍하니 강가를 바라보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멍하니 강가를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조용히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돌아보니 젊은 여자였다. 왜 모르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았을까? 그녀는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에 혼자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의 삶은 소중해요. 당신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이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첫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이 아버지의 절망적인 순간을 알고 나타난 것처럼 보였죠.
정말 신기했다. 영희와 너무나 닮은 여자였다. 하지만 영희보다 더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힘내세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차갑지 않아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일기에는 어머니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순자였다. 순수할 순의 아들자.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그래서 평생을 잘해주고 싶었지만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미안했다고. 순자에게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영희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 이런 내가 순자에게 미안하다. 그 미안함이 미숙한 표현으로 나타나 무뚝뚝함과 차가움으로 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다. 이런 내가 한심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셨지만 일기장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나에게 빛을 찾아준 사람, 나의 전부,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순자는 내가 무뚝뚝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한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도 순자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내가 정말 바보 같다. 그리고 낡은 수첩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 사진 뒤에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분명 어머니 것이었어요. 당신의 일기장을 보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당신의 첫사랑을 닮은 내가 당신의 곁에 있어 행복했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첫사랑도, 아버지가 느끼는 미안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가 그토록 숨겨왔던 비밀은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첫사랑을 닮은 어머니에게 느꼈던 평생의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를 보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는 여전히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서 힘없이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무뚝뚝 하셨는지,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미안해 하셨는지 다 알아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선량해서, 너무 착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였어요. 첫사랑을 포기하신 것도, 어머니에게 미안해 하신 것도, 저에게 무뚝뚝하게 대하신 것도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는 제 손을 잡은 채
힘없이 눈을 감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봐서 미안해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버지 곁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추억부터 시작해서 학창 시절의 일들,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까지.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지만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 눈을 뜨신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평생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 미소는 젊은 시절 일기장에서 봤던 그 환한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아들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동안 늘 이름으로만 부르시던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오히려 병을 앓으신 후에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았어요. 몸은 예전만 못하시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밝아지셨거든요. 퇴원하신 후 아버지와 함께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더 고생하셨죠.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줘서. 아버지가 바보 같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알겠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첫사랑 이야기부터 어머니와의 만남까지.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자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다고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어요. 평생을 서로에게 미안함과 서툰 사랑만 전했던 두 분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자주 전화를 주셔서 안부를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정말 행복해 하세요. 이제야 진짜 신혼 같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이제는 아버지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모두 풀렸으니까요.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사실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온 진실. 그 진실은 결코 미련이 아닌 또 다른 깊고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뚝뚝함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깊고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와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사셨는지를. 그리고 두 분의 사랑은 무뚝뚝함과 미안함 뒤에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때로는 사랑이 말보다는 침묵으로, 표현보다는 희생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도 그런 사랑의 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분명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이전보다 훨씬 밝고 다정하게 변하셨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두 분의 사랑을 제 삶에 담아 살아가려 합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인가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서운함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전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